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저번에 댓글에 미술 전시를 어떻게 홍보하면 되냐는 댓글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미술 전시의 홍보는 작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일단은 아닙니다. 전시 홍보는 당연히 갤러리에서 해야 하는 거겠죠. 뭐 갤러리에서 홍보라던가 뭐 컬렉터를 모은다라던가 컬렉터 관리라던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게 갤러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작가가 홍보에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는 하지만, 근데 전시라는 게 무조건 제가 초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대관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친한 작가들이나 아니면 스스로 기획을 해가지고 단체전을 열거나,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작가 단체 회장을 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스스로 홍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갤러리보다 개인 작가의 채널이 더 인기 있고 힘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갤러리나 유명한 미술관이라고 해서 계정을 들어가 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팔로워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개인 작가들을 직접 팔로우하는 게 요즘 추세이기는 하죠. 자, 일단 고전적인 홍보의 방법으로는 포스터를 붙이기가 있겠죠. 실제로 제가 졸업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단체전을 할 때만 하더라도 포스터를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어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뭐 그리고 아직까지도 인사동이라든가 그런 갤러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은 전시가 바뀔 때마다 포스터들을 길에다가 붙여가지고 홍보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포스터를 붙일 자리도 굉장히 부족할 뿐더러 포스터를 보고서 전시를 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오늘은 인사동에 가서 전시를 봐야지 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서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를 보고 전시를 보러 갈 수 있었겠지만, 요즘에는 애초에 내가 오늘은 어디 전시를 가야지 하고 찍고 그 위치를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스터는 잘 쓰지 않는 홍보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 아트 가이드라던가, 제가 요즘에 사실 미술 잡지들이 많이 없어져서 그나마 월간 미술이 아직 살아있죠. 그런 지면 광고를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네오룩이나 아트허브 같은 좀 유명한 인터넷 뭐라고 해야 될까, 미술 사이트에다가 광고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작은 이런 뭐 가이드북이라든가 미술 가이드북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미술관 전시나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광고를 필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이런 것도 잘 하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은 네오룩에다가, 자, 여기가 네오룩인데 옛날엔 네오룩이 뭐랄까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 미술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랬었는데, 저도 지금 진짜 오랜만에 들어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배너 광고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가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김달진 연구소에서 이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아카이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주요 미술관이라던가 주요 갤러리들은 약간 의무적으로 여기다가 올리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기는 했는데, 이마저도 요즘에는 사실 효과가 있는가라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 그럼에도 1999년부터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아카이빙 미술 사이트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UI가 형편없어요. 네, 이 홈페이지의 편의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형편없는 수준이어서 그렇지만, 김달진 연구소의 아카이빙의 의미가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데는 이제 아트허브죠. 아트허브 같은 데에다가 뭐 이런 공고 같은 거를 내거나, 아트허브 올라가면은 여기다가도 이런 식으로 배너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가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아트 가이드 같은 거가 가장 유명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기는 한데, 뭐 전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얼마,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얼마,
아니면은 쬐끄맣게 맨 뒤에 전시 나열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하는 경우에는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실어주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아무래도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잘 안 보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광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광고이냐, 그리고 저도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을 했었던, 물론 최근에 거의 한 적이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제가 직접 한다라고 하면은 많이 활용을 했었던 거는 SNS 광고입니다. 아이고. 자, SNS 광고라는 거를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왠지 뭔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게 핸드폰으로 하는 거랑 컴퓨터로 하는 거랑 조금 다르기는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무래도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을 위주로 하죠. 이것도 시대별로 좀 참 빨리 변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게시물을 가면은 게시물 홍보하기가 있습니다. 요게 아마 계정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 홍보하려면은 뭐 어떤 거를 설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제 채널은 홍보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하기에 들어가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봐볼게요. 자, 광고를 본 사람들에게 프로필로 유도를 할 건지, 아니면은 웹사이트로 방문을 하기를 할 건지,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 유도를 할 건지가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보면은 밑에 클릭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했었을 때 뭐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뭐 특별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광고를 표시할 대상이 누구인가요? 그러면 자동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 계정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 뭐 조금이라도 좋아요를 눌렀거나 팔로우들한테 일단은 먼저 가겠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직접 만들기, 타겟팅 옵션을 직접 설정을 하는데, 타겟 이름, 뭐 관심사라고 하면 미술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타겟을 지정을 할 수도 있겠죠. 성별이나 뭐 이런 연령 같은 것들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타겟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나이나 이렇게 성별을 타겟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1일 $5 정도면은 뭐 340에서 880명까지 도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1일 예산을 뭐 $35를 할 수도 있고, 뭐 $100를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지금 한 $75 정도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 되는데, 10만 원을 하면은 1일 5,000명에서 10,000명까지 도달을 할 수 있다라고 뜹니다. 물론 이게 광고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거는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하루에 10만 원이나 아니면 하루에 뭐 몇천 원부터도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아주 적은 돈을 써서도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게시물을 떡 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때마다 다를 거고 그러기는 할 텐데, 개인적인 팁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원래 내 게시물의 평균 좋아요가 200이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좋아요 0일 때부터 올리자마자 광고를 올리게 되면은 원래 내 팔로워들, 뭐 나한테 좋아요를 많이 눌러준 사람들도 그 광고에 포함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 원래 게시물의 평균 좋아요가 200이었다라고 하면은 한 150 정도의 좋아요가 찼을 때부터, 이 정도부터 홍보를 시작하는 게 유용함,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 게시물들을 즐겨보고 원래 좋아요를 잘 누르는 사람들까지도 내 광고비를 집행한 사람들에 포함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팁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푼이 아쉬우니까. 네, 그래서 150에서 200 정도가 찼을 때
그러니까 뭐 게시물을 올리고 한 하루 정도는 최소한 지나고 나서 홍보를 시작하는 게 유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홍보를 올리자마자 이렇게 좋아요가 막 늘어난다라기보다는 또 시간이 또 어쩔 때는 뭐 한 이틀 있다가 조금씩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조금씩 달라요. 뭐 알고리즘을 어떻게 타느냐도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광고를 하게 되면은 유료 광고라고 뭐 유료 광고라고 뜨나 어쨌든 SNS에 그게 뜨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약간의 반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가 생각보다 기대만큼 많이 생기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 효과는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모든 것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마트 가이드나 위에 네오로 아트허브 이런 거를 하면은 뭐 못해도 몇십만 원에서 뭐 100단위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내 전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한 10만 원, 10만 원이라도 들이면은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만 원 이상의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구매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랄까 판매라던가 판매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는 제가 생각하지 않고 단체전 같은 거를 알리는 데 있어서 이런 전시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정도는 그리고 미술계가 우리나라가 좁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술계 사람들한테만 타겟으로 한다고 해도 홍보를 하게 되면은 웬만하면은 어느 정도 돈을 쓰면은 우리나라 미술계 사람들은 알 수 있을 정도의 홍보가 된다. 그래서 그게 있어요. 자, 내가 10만 원을 쓰건 1000만 원을 쓰건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술 관련 컨텐츠를 좋아요를 누르고 관심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쓰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어느 정도 금액 이상부터는 그 이상 사람들이 보지 않을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돈을 쓰는 거는 또 제가 봤을 때 미술 컨텐츠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돈 한 10,000원, 20,000원 전시를 할 때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용해 본 지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안 한 지는 좀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갤러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쓰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뭔가 뭐랄까 물론 제가 지금 대관을 한 적은 없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아무튼 개인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을 때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래됐고 언젠지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 어쨌든 제 경험상 효과나 이런 것들은 그런 식이 돼서 가장 방구석에서 할 수 있고 노력 대비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SNS 광고인 것 같다. 제가 사실 홍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